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SK 와이번즈 이마트가 인수를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예전에 처음에 이거 이야기 나왔을 때 개장전 이야기에서도 한 차례 언급을 해드렸고, 또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좀 더 뭐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굉장히 뭐 괜찮은 기사로 나온 것 같아서 이 기사도 좀 갖고 와봤고, 여기서 뭐 살을 좀 더 붙여서 제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SK 와이번즈 인수를 했고, 또 추가로 1호 선수로 추신수 선수를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뭐 베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뭐 하는 생각인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코로나 이유를 또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액션을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 쿠팡에 그 대응을 하면서, 쿠팡이 물렸을 때 짓고 뭐 배송을 빨리빨리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대응을 빨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벽 배송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유통업체들보다 선방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잠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배송에.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부분이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이 기사 먼저 본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복합 테마파크와 사업 시너지를 높인, 지금 복합 테마파크 뭐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죠, 신세계 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야구단이 당연히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쭉쭉쭉 나와 있는데,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적자 됐다 플러스 됐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적자에 뭐 SK는 포기를 하면서 뭐 이마트에 넘긴 부분이지만, 롯데는 지금 홍보용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세계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신세계는 롯데보다도 좀 더 매출을, 영업이익을 뭐 SK 와이번즈를 통해서 끌어올리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SS.com 에서 뭐 이렇게 PB 상품 파면서 시너지를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단순한 시너지보다도 제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 상황 속에서, 특히나 그리고 지금 유통산업이 굉장히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GS 리테일의 그 편의점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로봇으로 배달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쿠팡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 이제 먼저 하죠. 쿠팡 같은 경우 지금 물류센터 굉장히 많이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어제 같은 경우는 드론 해상 배송, 드론을 통한 뭐 배송에 대한 그 국토부가 사업자 그 면허를 발급을 최초로 또 했잖아요. 그래서 해상의 선박과 배와 그 부두 사이에 드론이 물건을 나르는 상황이 연출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이마트의 그런 기본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배송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물류센터도 이마트도 굉장히 지었잖아요. 김포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지만 기존 점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 점포들을 슬림화하는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이지만, 일단 뭐 야구단을 활용한, 물론 기본 뭐 야구단 자체로 뭐 기존 점포를 100% 뭐 활용해서 뭐 시너지를 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야구단을 통해서 인지도를 좀 더 높이고,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러한 이마트 점포들에 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상현실 관련 뭐 야구 뭐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구비하면서 정말 경험, 체험 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산업을,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뭐 우리가 마우스 클릭이나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만 좀 하면은 웬만한 물건들을 거의 다 집에서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비대면의 기준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랑 스마트폰으로 그냥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그런
매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결국에는 체험과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경험과 체험.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즐거운 경영의 점수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집에서 뭐 그 인터넷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야구라는 것도 이제 뭐 구장에서 하는 부분, 뭐 야구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 부분도 있고, 뭐 추가로 야구 구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구비하면서, 특히나 뭐 복합 테마파크 진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추가로 인수를 해서 야구단을 뭐 활용을 해서 뭐 지금 그런 스포츠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단 뭐 관람을 한 사람들한테 뭔가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 그런 뭐 할인을 경험과 플러스 할인을 통한 뭔가 시너지를 매출화하는 그러한 부분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 멀리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뭐랄까요, 요 야구단을 통해서 뭐 야구단을 통해서 뭔가 야구단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 인지도 높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뭐 제품에 넣으면서 그런 뭐 기존의 다른 제품들의 뭐 이미지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이미지를 좀, 예를 들어 추신수 선수의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해서 특정 제품에 딱 넣고서 이걸 가지고 약간 한정판식으로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의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뭐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취득을 했다는 공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매매 동향은 현재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본다면 시너지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분명 기대감은 있는데, 당장은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뭐 며칠 별로였던 부분도 있고, 어제는 특히나 좀 그렇게 또 했고, 그 수급적으로 꼬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차원에서는 그러한 관점은 유지하되 이마트를 그걸 가지고 바로 매수를 한다라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업종 같은 가운데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또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라면 대장이지만 지금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쉬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한번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깨진 다음에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시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와이번즈 인수와 관련해서 SK 와이번즈 인수가 이마트에 어떠한 뭐 시너지를 줄지 뭐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너지를 주면서 좀 더 많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를 좀 보는 부분이고, 그런 긍정적인 배경에는 결국 생존을 위한 기존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 서의 뭐 새로운 본인들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마트 현재 뭐 이렇게 보면 쌍봉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긴 해야겠지만, 추후 한번 60일 이동평선 깨지고 조금 뭐 16만원이나 15만원까지 한번 밀려준다면, 그때는 좀 밀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리면서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조금 그때는 조금은 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